자,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을 한번 해볼 건데요. 루미온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루미온 무료로 1년간 라이센스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1년간 무료 교육용 라이센스를 이용을 해서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게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루미온은 그 전에 트윈모션하고 좀 다르게 라이브 싱크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루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루미온 라이브 싱크 포 스케치업이라는 요 루비입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루미온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루미온 라이브 싱크가 있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놔주시고 스타트 라이브 싱크를 눌러주면은 루미온을 실행했을 때 루미온의 라이브 싱크가 바로 루미온으로 요 오브젝트들이 날아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루미온으로 뭔가를 가져갈 때는 가급적이면은 원점 근처에다가 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너무 멀리 막 떼놓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루미온에서. 그래서 루미온을 실행을 해보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루미온을 키면 뭐 벤치마크 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뭐 예제 파일을 시작을 해도 되고요. 온라인 튜토리얼이나 뭐 예제 파일들을 실행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 예제 파일에서 그냥 간단한 거 하나를 해볼까 해요. 요걸로 가죠. 요걸 불러오시고, 아까 스케치업에서 뭔가 하나 만들었던 거는 전에 트윈모션 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때 만들었던 기억 더듬어서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불러오면 이렇게 예제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예제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조작 방법은 기본적으로 팀모션하고 비슷합니다. WASD로 좌우 전후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Q랑 E가 위아래예요. 또 역시 Q랑 E가 위아래고, 그다음에 이 WSD QE를 누르고 있을 때는 오른쪽에 여기 이 부분에 그 단축키가 나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면 좀 느려지고요.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좀 빨라집니다. 근데 시프트랑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면 더 빨라져요. 좀 요거는 좀 불편하죠. 그렇게 움직이고,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우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저기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데 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마우스 휠 버튼을 굴려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라이브 싱크 버튼을 누르면 어딨지? 밑에 있나? 네, 밑으로 왔네요. 얘가. 땅을 또 간 것이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처음에 불러오면 아마 뭐 이런 데로 갑자기 옮겨와 있을 거고, 화면이 일단은 여기에서 배치하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게 들어와 있어요. PPP 뭐 이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꺼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루미온에서 되돌리기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라이브 싱크로 해놓으면 뭐가 좋은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얘 하늘색 상자가 있죠. 라이브 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업에서 요 하늘색 상자를 수정을 해볼게요.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핑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죠. 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지만 스케치업에서 라이브 싱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변화가 생기겠죠. 또는 다시 요거를 한번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멈춤 버튼 눌렀다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요게 그 트윈모션보다는 편하죠. 저장해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편하고, 얘는 일단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래쪽에 뭐 컨텐츠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뭐 자연, 사람, 동물, 요게 이제 임포트 부분이고요. 운송수단, 오브젝트, 모든 카테고리, 뭐 유틸리티, 효과, 뭐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재질은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재질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재질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뜹니다. 재질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뜨는데, 뭐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얘는 재질을 클릭하면은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이 재질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기본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색상 선택 뭐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그 파일, 맵소스 파일을 집어넣어서 여기 요걸 누르신 거예요. 요거 컬러 맵 선택. 릴리프, 이게 범프입니다. 들어가고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사율, 윤기,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튀어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율, 릴리프, 윤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투명도가 요 밑에 있어요. 투명도가 요 밑에 있고, 뭐 방출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거울은 올려주면 거울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풍화, 뭐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데, 뭐 되게 쉽게 돼 있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컬러 웹, 이건 뭐 아무거나 한번 입혀 볼게요. 없네. 자, 처음에 이렇게 컬러 맵을 입히면 색깔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 채색이라는 게 돼 있어서 이걸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색이 섞여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내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릴리프도
있는데 릴리프는 범프 값을 좀 줘야겠죠. 반사율도 좀 주고 윤기도 좀 주고 텍스처 크기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했더니 이런 게 나왔고, 이렇게 됐고, 뭐 위치 같은 거는 이거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겠죠. X 편차, Y 편차, Z 편차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요것도 뭐 이렇게 맵이 돌아가는 거죠. 투명도, 자, 왁스, 투명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왁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V레이 걸면 이게 제대로 나오겠죠. 아니 저기 V레이래, 렌더링 걸면 환경 설정에서 방출은 이제 빛나는 거고요. 거울은 채돌 너무, 거울은 이제 반사율이 높았을 때 거울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건데, 딱히 그렇게 안 보이네요. 풍화 이거는 모서리 부분만 풍화시킬 건지 뭐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풍화를 시켜주죠. 여기서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딱히 근데 뭐 괜찮은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히 풍화, 돌 같은 거에는 뭐 돌이랑 콘크리트 같은 거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크게 뭐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뭇잎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나게 한다든지 메테리얼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날 수 있게 하네요. 이런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뉴를 눌러서 얘를 재질 복사를 하고 다른 데다가 재질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질 복사를 한번 해보고, 재질 라이브러리로 돌아가 보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질을 커스텀 재질에다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뭐 지정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재질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사용자 재질인데, 사용자 재질 부분에 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방법으로 재질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재질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재질을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바로 뜹니다. 뜨면은 바로바로 여러분이 설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브러리에는 뭐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여기가 어, 자, 나무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눌러 가지고는 여기서 그 여기 라이브러리가 안 뜰 거예요. 여기서 얘를 자연을 더블 클릭한다든지 하시면 되고, 루미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연일 때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연일 때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애들 뭐 수영장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걸로 돼 있어서 선택이 안 되죠. 사람과 동물 마찬가지로 꼭 사람과 동물인 오브젝트만 선택이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오브젝트는 근데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해당하는 거니까. 그룹 뭐 조명 뭐 효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고 싶으면 배치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아니면은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배치하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브러리가.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 뭐 회전 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는 선택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회전이나 크기 조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수직 이동, 수평 이동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에서 배치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배치하기를 누르면 여기 이 부분이 바뀌어요. 단일 배치, 대량 배치, 뭐 클러스터 배치, 페인트 배치 뭐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배치하고 싶은 나무를 고르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고른 다음에 대량 배치를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배치가 되는데, 뭐 가로수를 배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임의 방향 설정, 선 간격을 좀 무작위로 틀어주는 거라든지, 라인에서 편차를 랜덤화 해서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만, 가로수여도 완전히 같은 자리에서 심기는 건 아니니까 살짝만 뭐 이렇게 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한 거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대량 배치 뭐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배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 클러스터 배치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그루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페인트 배치는 여러분이 익숙한 트윈모션이나 뭐 그 맥스 같은 거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했었을 건데, 페인트 배치는 요거예요. 스르륵 하면 되는. 근데 기능이 몇 가지가 없죠. 그냥 지형 칠하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기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요. 나무뿐만 아니라 뭐 바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라이브러리에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배치, 대량 배치나 뭐 클러스터 배치가 있어요. 수영하고 있는 사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죠.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영장에 물고기도 여러분들이 풀어놓으실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는 뭐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약간 다르죠. 뭐 이 사람을 다시 선택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항상 사람과 동물 뭐 이렇게 가야 선택이 됩니다. 특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형에서 이 부분을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 지형의 요 부분만큼은 색상을 바꾸고 싶다. 뭐 그러면은 브러쉬 크기라든지 브러쉬 속도라든지 타일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한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툭 클릭을 하면 왜 안 변하지? 좀 요 브러쉬 속도가 늦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로. 그리고 높이 같은 것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있는데 배치를 하면 이렇게 높이 값에 따라서 지형 높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으로 당기면 물이 요만큼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높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요거를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 물은 그렇고 삭제. 그다음에 뭐 바다 온 오프 가지고 이제 똑같죠. 뭐 표면 강도 높이 같은 것들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트리트 맵 요거 눌러서 온 해주면 도시맵에 대한 것들을 로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아직은 오픈 테스트,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베타 버전이어서 요게 지금 GPS 좌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저는 혹시나 시간이 좀 걸릴까봐 일부러 그냥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잔디예요. 잔디. 기본적으로 지형 위에 잔디가 약간 깔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꽃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잔디 지형 위에 잔디 같은 것들 뭐 더 추가하거나 돌 같은 것들 추가하거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디 크기나 뭐 잔디 높이, 야생 잔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태양의 높이라든지 이게 뭐 시간이 되겠죠. 뭐 태양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얼 스카이를 ON을 하셔서 보시면은 구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름의 양. 근데 이게 리얼 스카이를 켰을 때 하늘이랑 보시면은 껐을 때 하늘의 구름이랑 이 껐을 때의 구름도 상당히 괜찮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의 속도를 올려주면 뭐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뭐 바람의 방향 같은 것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날씨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루미온에서 지금 여기 이제 빌드였어요. 빌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라이브러리 재질 뭐 이런 컨텐츠 라이브러리 만졌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빌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윈모션이랑 비슷하게 뭐 효과에는 뭐 데칼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것들 다 그룹, 뭐 오브젝트 이런 게 다 있고, 여기에서 다 뭐를 설치를 한다거나 뭐를 둔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요 빌드에 속해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360도 파노라마, 프로젝트 저장, 요게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프로젝트 이거를 저장하는 거죠. 통째로 루미온 수정한 파일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거는 누르시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를 찍으면 좋을지. 자, 여기를 좀 찍어 봅시다. 풀뷰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싶은 쪽을 찍고 싶은 쪽을 바라본 다음에 수평 눈높이를 맞춰주면은 요게 수직이 돼요. 요게 수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카메라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가 카메라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면 요게 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뷰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밑에 효과 추가해가지고 여기 쭈르륵 이렇게 있는데, 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플랫 나이트를 보시면은 이런 조명 같은 거는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고, 뭐 볼륨감 있는 조명 꺼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풀장에 뭐 렌즈 플레어, 레이어, 안개, 이거를 이렇게 눈 모양 가지고
나오게 했다 지웠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얼 스카이. 밤하늘 같은 경우에 지금 리얼 스카이 가지고 밤 효과를 낸 거고요. 그 HDRI 맵을 이용을 한 겁니다. 태양은 꺼졌고, 뭐 선명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포토샵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효과를 줘서 굳이 한 거죠. 그다음에 사이드 뷰 이런 것들 보면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를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렌더를 걸어 보면 각각의 효과가 어떤 효과들인지. 요거 같은 경우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안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태양빛 볼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빛 볼륨. 그래서 태양빛 볼륨에서 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막 더 세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아무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 건데 어느 녀석을 걸어볼까요? 플러스 키친. 태양빛 볼륨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걸 한번 렌더를 걸어볼까요? 풀하우스 요걸 한번 렌더를 걸어보죠. 여기서 이미지 세트를 누르면 이렇게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세트를 누르면 다 걸 수가 있고, 추가 출력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봤던 것처럼 뭐 여러가지 알파 채널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쓸만한 거는 요 반사맵이죠. 예,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쓸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인쇄 3840으로 뽑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렌더링 시간이 뭐 8분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아닌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3840으로 해서 그런데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자, 1920으로 할게요. 1920으로. 그럼 훨씬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일단 이미지 사이즈를 그 해상도를 2배를 키운다는 거는 뭐냐면 넓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4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2분 30 몇 초 나오는 게 아까 2배 키웠을 때는 8분이 되는 게 맞죠. 곱하기 4 하니까.
자, 다 돌아가면 렌더링 퀄리티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렌더링 완료, 폴더 열기 해가지고 폴더 열기를 눌렀어요. 한번 보죠. 네. 네. 이렇게 렌더링들이 나옵니다. 자, 그 최종 렌더링 샷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번에 버전 업된 트윈모션의 패스트레이서 기능을 사용한 렌더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뷰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얘는 빛을 뿌리는 방식이 아닌데 실제로 뿌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긴 해요. 빛을 뿌리는 방식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장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렌더링을 돌려봤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클립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는 비슷하고요. 여기서 뭐 클립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부드러움 없이 끝 이런 게 있고 다른 클립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뭐 고개를 돌리게 하고 싶다 살짝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V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클립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변경이 됐죠. 클립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클립 길이를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아까 그 FX가 적용이 돼요. 여기서 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효과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루미온 같은 경우에 이 효과들 가지고도 한 주 이상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브이레이도 해봤고 뭐 트윈모션도 해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서 저장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루미온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트윈모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